같은 남자들끼리 장난이었다. 실제 이런 생각으로 시작된 안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던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소 동료들과도 잘 지냈고 상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던 분이었죠.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친한 후임과 함께 샤워를 하며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았고 장난을 치던 중 후임의 신체를 건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같은 남자고 워낙 스스럼 없는 사이였죠. 당연히 어떤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에 의뢰인은 이것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난은 후임에 의해 형사사건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 뉴스에서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반형법으로 처벌받을까? 아니면 군형법일까?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할까? 아니면 일반법원에서 할까? 상담을 하다 보면 군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을 때 일반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대는 일반 사회와 법적 기준, 처벌의 무게, 수사 절차까지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여러분의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군인 성범죄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2022년 이후 수사 구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실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핵심만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군대 성범죄는 일반 사회와 기준이 다를까요? 핵심은 하나입니다. 군대는 철저한 계급과 위계 질서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의 지시와 통제는 절대적이고 하급자는 그 구조 안에서 복종을 전제로 생활합니다.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서는 신체 접촉은 물론 말 한마디도 쉽게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동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폐쇄성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집단 생활을 하며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하죠. 이 때문에 신고 이후의 2차 피해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계급 조직 안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관계단절, 인사분리, 조직 내 낙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군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 엄격한 잣대와 무거운 처벌 체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군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법과 처벌의 수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먼저 군인이 다른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입니다. 이때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은 그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포함하고 군무원, 사관학교의 학생이나 생도, 사관 후보생, 예비역, 보충역 등은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군인 등 강제추행죄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즉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조 자체가 실형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강제추행이라고 하더라도 군대 안에서 발생하면 처벌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반면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강간 혐의는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가 적용됩니다. 결국 군인 신분이라면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느냐에 따라 내 인생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군대에서 일어난 사건은 군이 직접 수사하나요? 2022년 이전이라면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군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군 여군 성추행 사망 사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 수사 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고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2022년 1월 1일부터 군인 성범죄 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재판도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정말 무서운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징계입니다. 군인 성범죄는 형사처벌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가벼운 근신이나 감봉도 뼈아프지만 정직 해임, 그리고 가장 무서운 파면까지도 가능합니다. 특히 직업군인에게 해임이나 파면은
단순히 직업을 잃는 것을 넘어 수십 년간 쌓아온 군 경력이 단절되고 연금 수령 등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실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군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문제가 된 행위의 강제성이나 일방성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기록, 주변 CCTV,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둘째, 군대 내부의 위력이나 위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계급 관계나 당시의 분위기와 관계 구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압박이 없었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에 대해 확실히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사실관계상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준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군인 성범죄는 처벌과 함께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개인 간의 작은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계급과 위계가 존재하는 조직 구조와 맞물러 조직의 기강과 직결되는 범죄로 바라봅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형사처벌을 넘어 군 경력과 직업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사안이며, 반대로 피해자 입장이라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죠. 군인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의 적용 법률과 절차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 여부, 민간 수사기관의 개입, 내부 징계 절차까지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법적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만약 군대라는 폐쇄적인 조직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군형법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다시 길을 찾는 데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법무법인 감명의 안갑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